스승님 안녕하세요. 좀 전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승님, 우리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 익히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처럼 잘못 쓰고 있는 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말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우리 형제, 친척 또 대인관계에 있어서 대화를 나누죠. 그죠? 그리고 또 인사도 나누게 되고 또 무심코 내가 말을 하지만 그 말이 때로는 상대에게 득되기도 하지만 득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한테 홧김에 내뱉는 말들 있죠. 홧김에 내뱉는 욕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이 얼마나 무섭고 중요한지 모르고 자녀들한테 화난다고 그냥 심한 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욕이라도 용납이 되는 욕이 있고 용납이 절대 안 되는 욕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따내는 인사말을 잘한다고 했는데 그 인사말이 별로 득되는 인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좀 몇 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사말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좋은 것부터 이왕이면 여기 계신 분들은 처음 만날 때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죠. 그죠? 안녕하세요라는 말은 바로 좋은 말입니다. 정말 편안하시냐 이렇게 안부를 묻는 거죠. 안녕하세요. 그리고 또 때로는 뭐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또 때로는 그 편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데 그런 인사말들은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편안하게 서로 처음에 만났을 때 그런 인사를 나누는 습관을 갖는 건 아주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그 인사말이 상대의 기운을 1차적으로 열어주는 작용을 합니다. 마음을 열어주기도 하고 기운을 열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늘 그런 친절한 인사말을 서두에 하는 습관을 갖는 건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그 인사를 안녕하세요 인사 나눈 다음에 헤어질 때 뭐라고 하냐면 좋은 하루 되십시오라고 인사를 할 때가 있어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렇게 헤어질 때 인사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좋은 하루 되십시오라는 인사말은 좋은 말 같은데 좋은 말은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카톡으로 좋은 하루 되세요 인사 나누시죠? 근데 그 좋은 하루 되십시오라고 인사를 나누는데 그런 문자는 앞으로 함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응? 근데 왜 그러면 좋은 하루라는 말이 좋은 인사말이 아니냐? 상대가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모레도 좋고 무궁무진하게 좋아야 되는데 왜 오늘 하루만 좋으라고 인사를 합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좋은 하루라는 단어는 단정지은 인사예요. 오늘 좋은 하루 되라. 단정지은 인사이기 때문에 그게 득되는 말처럼 보이지만 득되는 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헤어질 때라든가 마무리할 때 좋은 하루 되세요라는 인사를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좋은 날 되십시오. 좋은 날이 되란 말은 오늘도 좋은 날, 내일도 좋은 날, 모레도 좋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좀 좋은 인사는 좋은 나날 되십시오. 자, 좋은 나날 되십시오. 듣기 좋죠? 그러면 오늘, 내일, 모레 글패 계속 좋은 날 되란 뜻이에요. 좋은 나날 되십시오. 또 아니면 좋은 날 되십시오. 이런 인사말이 좋습니다. 그래서 절대 좋은 하루라는 문자라든가 인사는 우리 도원대학 가족들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앞으로 인사말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란 말 사용하지 마십시오. 좋은 날 되십시오. 좋은 나날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나누셔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의미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그 전화할 때 끝맺음을 잘하고 끊는 분도 있고 그냥 상대가 말을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 끊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상대가 마무리도 하기 전에 그냥 다 끊는 분도 있고 이런 습관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전화를 할 때는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상대 입장을 잘 몰라요. 상대가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를 끊을 때는 항상 조심스럽게 마무리를 하고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가 편안한 입장이든 좋은 입장이든 마무리를 잘하고 끊을 때 그 기운이 마무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자, 어떤 분은 예,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끊는 분이 있고 그냥 대화하다가 알았어. 한번 뚝 끊는 분이 있어요. 그냥 나 바빠. 그냥 뚝 끊는 분도 있고 이렇게 전화를 참 예의 없이 끊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나도 좋지 않고 상대도 좋지 않습니다. 내가 기운을 갈무리하지 못하고 딱딱 끊는 것은 내 기운이 잘린다는 뜻이에요. 즉 인사를 잘하고 마무리하고 끊게 되면 상대도 기분이 좋고 나도 기분이 좋으면서 기운 마무리를 잘하기 때문에 상대도 득이 되고 나도 득이 돼요. 근데 그냥 자기 할 말 다 했다고 예의 없이 탁 끊어버리는 것은 내가 기운을 무 자르듯이 딱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미세한 기운들이 잘려서 쌓여서 탁한 에너지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게 농도가 봐요. 농도가 아주 깊어지면 그때는 부정적 기운이 나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탁 냉정하게 끊으면 내 기운이 70%가 나쁜 작용을 해요. 끊는 쪽이. 예, 여기서 그래서 주의하라는 겁니다. 내가 전화를 예의 없이 탁 끊었어요. 그냥 말도 마무리 안 하고 이렇게 끊게 되면 이 탁한 에너지가 나한테 70% 부정적 작용을 하고 그리고 받는 사람한테 30% 나쁜 작용을 합니다. 왜? 상대도 기분이 언짢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물론 그런 관념을 굳이 두지 않더라도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절대 나한테 70% 부정, 상대에게 30% 부정적 에너지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말을 마무리하지 않고 이렇게 무 자르듯이 자르고 두부 자르듯이 자르게 되면 바로 70%가 나에게 부정적 작용을 하고 30%는 상대에게 부정적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사말을 잘해야 되며 그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이건 전화뿐만 아니라 마무리 이 대화를 나누고 끝낼 때도 잘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계신 분들이나 우리 도원대학당 가족뿐만 아니라 시청자들 모두 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서로 즐겁게 대화를 해놓고 등 싹 돌리면서 싹 나가는 분이 있고 그래도 여운 있게 인사를 잘 나누고 가는 분이 있어요. 안녕히 계시라고 인사한다든가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서 좋은 기운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떠나는 분이 있고 나 볼 일 있어 갈 테니까 그런 줄 알면서 탁 냉철하게 등을 돌리면서 가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대화하다가 헤어질 때도 역시 덕스럽게 헤어져야 됩니다. 냉철하게 냉정하게 등을 탁 돌리는 분일수록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그분은 언제든지 분리하면 나를 떠날 사람입니다. 여기서 제가 사람 관계 측정법을 제가 하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분이 나를 영원히 사랑할 사람인지 영원히 잘 대할 사람인지 마무리하고 떠나는 걸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됩니다. 마무리를 잘하고 떠나는 분은 나를 크게 상처 줄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뒷모습이
아주 냉정하고 날카롭다는 느낌, 이렇게 탁 떠나는데 아주 차갑다는 느낌이 딱 들면 그분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현재 나에게 유리할 때는 나를 긍정적으로 잘 대해주지만, 그러니까 지금 뭔가 우리가 필요하면 나를 잘 대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언젠가 필요한 에너지가 다 떨어지면 네가 나에게 도움되는 일이 별로 없다, 득실 관계를 따진 다음에 별로 득된 일이 없다 싶을 때는 그분은 냉정하게 돌아줄 수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친하게 친구처럼 지내든 서로 거래를 하든 동업을 하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서로 필요할 때는 굉장히 친절하게 잘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근데 언젠가 이익 관계라든가 서로 도움 관계가 끝나면 굉장히 냉정해지면서 뒤돌아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마무리 뒷모습을 보면 앞으로 나에게 상처를 줄 사람인지 득되게 할 사람인지 최소한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인지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전화 인사말도 마무리를 잘 해야 되지만 우리가 대화를 나누거나 차를 한잔 마시거나 서로 교감을 하고 나서 마무리할 때도 서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좋게 인사를 나누고 따뜻한 얼굴로서 마무리하는 습관을 키워야 돼요. 그것은 상대를 득되게 하는 기운이 30%, 나를 득되게 하는 기운이 70%예요. 그게 좋게 인사하는 게 상대한테 뭐 득대라고 지금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꼭 알아둬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자녀들한테 마음에 안 들거나 기분 나쁘면 뭐라고 합니까? 옛날 어머니들, 저 썩을 놈, 막 저 미친 놈, 응? 저 망할 놈, 응? 그런 인사 막 하잖아요. 아니, 그런 인사가 아니라 그런 욕, 내가 그런 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절대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자녀들한테 그런 쌍스러운 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뭐 미친놈이라든가 망할 놈이라든가 이렇게 이런 뭐 죽일 놈이라든가 예를 들면 이렇게 화가 나면 그런 자녀들이든 막 형제 친척이든 이렇게 심하게 나쁜 욕을 하는 어머니들이 있어요. 물론 여기 도원대학당 가족은 안 그리라 제가 믿습니다. 이제 일부 그런 분이 있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절대 자녀들이든 친척이든 그런 심한 욕설을 하는 것은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절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을 분별을 못하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된다. 말이 씨가 되고 이 말은 하나의 씨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말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 말은 대자연 내가 고하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이 하느님, 이 대자연에 내가 고하는 것이 되며 때로는 축원의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쌍스러운 말을 자꾸 독설을 내뱉게 되면 그 기운은 상대에도 나쁘지만 나한테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뱉는 사람이 1차적으로 더 나빠요. 그리고 그 욕을 듣는 사람도 물론 나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심한 욕설은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삼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아이들을 키우지만은 제가 아이들이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정말 기억이 날 것입니다. 지금도 이 강의 듣고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저는 그 거실에 딱 꿇어앉혀 놓고 30분이든 1시간이든 정말 법문을 합니다. 그러면 한 30분, 1시간 듣고 나면 무릎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럼 펑펑 울죠. 아마 그 기억 여러 번 있을 겁니다. 근데 정말 아이들한테 키우면서
아무리 제가 화가 나더라도 쌍스러운 욕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제가 아이들을 반드시 바르게 교육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면 정말 불러서 군대식으로 딱 거실에 꿇어앉혀놓고 30분이든 1시간이든 스스로 인정하게 만들고 야단을 칩니다. 그건 야단을 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분풀이 하듯이 욕을 하지는 말란 얘기입니다. 이건 참으로 나쁜 교육이다. 자식한테 나쁜 살을 뿜어내는 겁니다. 나쁜 기운, 나쁜 살, 이걸 뿜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자녀들한테 심한 말을 써서는 안 된다. 이건 자녀뿐만 아니라 지인이나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힘들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거나 아이고 하거나 또 때로는 뭐라 그럽니까? 죽고 싶다. 난 죽고 싶어. 난 너무 살기 싫어 막. 이런 말 쓰죠. 그리고 정말 아이고 어쩌나 이렇게 이 아이고라는 말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아이고 하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유래가.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아이고 이렇게 옛날에는 곡을 했어요. 제가 그 곡을 하라면 잘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너무 슬퍼서 아이고 해서 그 유래에서 큰일이 닥치면 아이고 어쩌나 아이고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또한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죽고 싶다, 죽겠다 이런 말도 역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죽지 않을지라도 이 탁한 에너지가 계속 쌓이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정말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죽고 싶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면 지금 당장 죽지 않아요, 절대. 근데 그 기운이 쌓여서 백이 되면 나중에는 진짜 죽을 만큼 어려워지고 진짜 죽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다고 해서 나는 죽을 거야, 막 죽고 싶어 이런 말을 절대 함부로 하지 마라. 이것은 내 기운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말, 나쁜 말 정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뭐 참 시간만 이렇게 여유가 있고 오늘 이 강의만 한다면 1시간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강의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제가 그냥 하나만 더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 잘 보세요. 우리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게 말이에요. 말이라는 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게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는 에너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자님께서도 인불언이면 귀부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귀신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저 기독교에서 목사님이 그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도 바로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또 저 스님이 저 천수경이든 반야심경이든 소리 내서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절에 가면 그 마하바냐 파라 일다심경 제가 그 연불하라면 연불도 잘합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자칫 스님인 줄 오해받을까봐. 근데 이제 그래서 연불 이런 소리도 다 그 기운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연불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가라앉을 때가 있죠. 여기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느낄 겁니다. 목소리 맑은 스님이 아주 청정하게 연불을 잘하면 어때요?
그 기운이 쫙 가라앉고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죠? 예, 바로 그것처럼 이 소리를 통해서 에너지가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 강의도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 소리를 통해서 그 기운이 다스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소리라는 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쏟아내는 게 바로 말이다. 즉 에너지다. 소리 에너지다. 이 소리가 대자연에 전파가 되게 돼 있고 동화시키게 돼 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 베란다 창문 열고 기도할 때 소리 내서 기도하라고 하는 소리 들으셨죠? 제가 그 축원문을 나눠드리고 이 축원문 그 읽고 싶으신 분들은 아침에 베란다 창문을 열고 소리 내어서 이렇게 축원을 하라고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이 소리가 대자연에 전달돼야만이 음파 에너지를 통해서 기운이 전달되고 동화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소리 내서 기도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리 안 내고 마음으로만 하면 전달력이 없느냐?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마음으로만 전하면. 그러면 소리를 통해서 아주 힘차게 축원을 할 때하고 그냥 마음으로만 축원할 때하고 그 차이가 에너지가 10분의 1 차이가 나요. 그러면 똑같은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데 이왕이면 에너지를 전달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 소리도 내가 기운을 얻는다. 그러니까 내가 내는 소리도 내 스스로 또 기운을 얻게 돼요. 상대한테도 기운을 전해주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소리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늘 덕담을 많이 하려고 하고 늘 좋은 말을 많이 하려고 하고 좋은 그 기운을 상대한테 전달하려고 노력을 할 때 그 기운은 나한테도 득이 되고 상대한테도 득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좋은 덕담을 해주면 그냥 무시하고 무심코 듣는 분이 있어요. 답변을 안 하고. 그리고 어떤 분은 좋은 덕담을 해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이 있고. 근데 여기 계신 분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떤 종교인이든 어떤 스님이든 목사님이든 아니면 친구든 일반인이든 저 같은 사람이든 누군가 좋은 의미로 덕담을 해주면 꼭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으면 그 기운은 내게 됩니다. 근데 상대는 좋은 마음으로 덕담을 해주었는데 감사하다는 인사도 할 줄 모르고 그냥 저기 소에 물린 사람처럼 아시죠? 소에 물린 사람 멍하니 이런 사람처럼 아무 반응이 없게 되면 그 기운은 내가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게 아니라는 얘기지. 근데 누군가 욕을 해요. 이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나하고 관계없는 막 욕을 하거나 비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그걸 내 걸로 안 받고 싶으면 내가 반응을 안 보이면 돼요. 운전하다가 어떤 사람이 기분 나쁘다고 창문 열고 막 욕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창문 열고 같이 욕을 하면 받는 겁니다. 그 기운을. 근데 그분이 창문 열고 막 욕을 하면 창문 열지 마세요. 그리고 네가 욕해라. 나는 안 받겠다. 그리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욕은 그 사람 거일 뿐이지 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 몰고 다니다 보면 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좀 기분 나쁘다고 막 쫓아오면서 욕하는 사람. 그러면 창문 열지 말고 네 알아서 해라. 그러고 가만히 계셔야 되고 또 때로는 그걸 좋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화가 나서 이렇게 욕을 하면 손을 들어주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걸 내가 기운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화가 잔뜩 나서 막 욕을 해요. 그러면 창문을 열어서 손짓을 하면서 미안합니다. 그냥 잘했든 못했든 따질 거 없어요. 그냥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 기운은 절대 나한테 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 화도 풀어줄 수 있으면서 나한테 오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인사마저 할 필요가 없다. 그럼 창문 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탁한 에너지를 내가 받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 좋은 인사를 나눌 때는 내가 흡수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나쁜 에너지가 올 때는 내가 그걸 거부할 줄도 알아야 되고 쳐낼 줄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며 인사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며 우리가 좋은 말, 나쁜 말, 또 바르지 못한 말, 바른 말, 덕스러운 말, 덕스럽지 못한 말, 좋은 에너지, 나쁜 에너지, 좋은 말들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원대학당 가족, 또 유튜브를 보시는 모든 분들 이 말을 항상 생각하면서 하고 생각하면서 할 때 좋은 질량이 만들어지게 되며 좋은 기운이 나를 돕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을 써서 바르게 성장하고 서로가 득되는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